자, 우리가 자바라는 친구를 배우고 있어요. 자바라는 친구가 어떤 거기 때문에 배우는 거냐? 이 친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자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었죠? JDK라는 걸 설치해봤죠.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친구고요. 자, 이 친구 안에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두 개가 들어 있었는데 어떤 게 있다 그랬죠? 그죠? JVM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를 우리가 이 친구는 어떤 언어로 불렀죠? 컴파일 언어. 그래서 컴파일하는 자바 C라는 친구를 우리가 같이 포함하고 있는 JDK를 설치해 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글로 뭐 어떤 거 실행해줘라고 한글이 아니라 영어겠죠. 그죠? 어떤 문서를 작성하면 이게 이제 확장자가 자바라는 확장자가 되고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컴파일. 이 친구로 컴파일해서 클래스라는 문서로 만들어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째 날 했던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둘째 날, 자, 그래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프로그램을. 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둘째 날. 자, 우리가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클래스 안에 또 누구를 이 자바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명시하죠? 메인 함수로 명시를 했었죠. 자, 함수. 그래서 클래스와 메인 함수. 요 작성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거를 배워보고 그럼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코드를 막 작성을 해 놓으면 누가 실행을 한다고요? 그죠? JVM이 여기 작성된 코드를 순서대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른다? 순차적 언어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죠? 순차적 언어. 자, 우리가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첫째 날 이제 설치하고 헬로 샤바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면서 또 뭐도 배웠냐? 패키지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어요. 패키지 시스템 왜 쓴다 그랬죠? 내가 만든 이 지적 재산을 고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메인처럼 작성하는 것이 패키지. 요거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랬죠? 폴더 시스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폴더입니다. 저 컴이라는 폴더 안에 SMU8이라는 폴더 안에 스터디라는 폴더를 둔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쵸?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까지 내었죠. com, SMU8, study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우리의 지적 재산인 클래스를 만드는 법, 메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까지 해봤습니다. 출력, 그쵸? 출력. 자, 이 메인은 무조건 써야지 실행된다고 했어요.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메인을 작성해야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본 게 함수라는 걸 배워봤어요. 함수. 이걸 왜 배워봤냐?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가 무엇인가? 이게 메인이 함수라 불렀어요. 함수. 도대체 이게 함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함수는 생긴 게 이렇게 소가로. 이 소가로가 함수입니다죠. 소가로, 중가로. 뭐,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도 배웠고요. 요 중가로 안에 이제 영역, 메인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의 집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 매개 변수로 실행의 결과를 바뀌게 할 수 있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생긴 모양이 이렇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생긴 게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뚝딱뚝딱 실행되는 코드가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받는 걸 우리가 A, B, C. 요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영어로 뭐죠? 파라미터. 그죠? 파라미터. 또 다른 말로 전달인자. 이렇게 되겠죠? 전달인자.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하는 것들 이런 거죠. 그죠?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요 void가 어떤 걸 반환하는 건데 요건 이제 나중에 함수 수업할 때 또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고요. 지금 이거는 반환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아, 그래서 메인은 실행의 집합이구나. 자, 그럼 이제 자, 우리가 배운 메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메인은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고 여기 있는 코드는 뭐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코드의 집합. 그죠? 코드의 집합. 실행되는 코드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메인 함수. 자, 그래서 거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배워봤어요. 자바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루더라. 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다루고, 그죠? 모든 프로그램은 자바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C라는 것도 있고, C샵이라는 친구도 있고, C++이라는 친구도 있고, 파이썬, 유명한 파이썬이라는 친구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은 뭘로 실행된다고 했죠? 데이터. 데이터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들 중에 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기본형이랑 저 참조형. 자, 기본형은 어떤 데이터를 보통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수로 된 것. 자료형은 수가 아닌 복합적인 데이터.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형이라 부르고 내가 17로 표현되는 이런 수로 표현되는 것들은 다 기본형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본형 종류 배워봤습니다. 자, 기본형에는 우리가 배워본 게 정수형, 그 다음 또 실수형, 그 다음에 논리형, 그죠? 논리형. 그 다음에 또 문자형.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문자형. 그래서 이제 정수형에는, 자, 정수형, 우리가 int라고 따로 배워왔죠, 그죠? 자, 정수형에는 byte, short, int, long이 있다 그랬어요. byte, short, int, long. 이건 어떤 차이라고 했죠? 크기 차이라 그랬어요. 크기 말고는 다 똑같은 정수 데이터예요. 이 친구부터 1, 2, 4, 8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지금 당장 외우기 곤란하면 이제 면접 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죠. byte, short, int, long. 자, 이 중에서 정수를 뜻하는 친구는 int, integer이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아주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특별하다 그랬죠? 정수를 입력하면 내가 이렇게 무언가 쓰면 그거는 int다. 자, 그리고 내가 특별히 데이터를 좀 적게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바이트의 b는 쓰면 좀 작다는 건 1바이트. short s 그러면 2바이트. int의 i 하면 정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그냥 쓰면 무조건 정수. 뒤쪽에다가 L이라고 쓰면 뭐라고요? long 이렇게 정수형 배워봤고요. 실수형 또 배워봤어요. 실수형. 자, 실수형은 요 플로트. 자, 플로트. 자, 실수형은 이렇게 점이 있으면 다 뭐다? 실수다. 그죠? 소수가 있는 소수점을 표현하는 것. 소수점을 표현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실수라 불러요. 실수의 오원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0.999999999는 뭐랑 가깝다 했죠? 1이랑 가깝죠? 이때 0.9999를 표현하는 실수, 그러니까 정확한 수가 아니라 무언가 부정확하고 대략적인 수를 우리가 실수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고요.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걸 우리가 실수라 불러요. 자, 우리가 실수할 때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자, 뭐 지수부, 가수부, 뭐 그다음에 뭐 가수부의 길이 때문에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 지수부 때문에 뭐 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몰라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알면 뭐가 좋을까요?
고급 개발자가 되겠죠. 그죠? 고급 개발자.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뭘만 이해하면 된다? 아, 점이 있으면 실수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여기 플러트라고 해서, 자, 이렇게 플러트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타입. 이 친구는 몇 바이트짜리 크기? 4바이트. 자, 이 친구는 몇 바이트 크기? 8바이트.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작게 나오고 작다는 거는 나머지 숫자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니까 나머지 숫자를 이렇게 잘라내고 그래서 표현되는 숫자는 누가 더 크다? 더블이다. 그죠? 우리가 대략적인 수를 나타내는 게 실수니까 컴퓨터도 대략적으로 저장하더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만큼만 저장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몇 승? 2의 29승. 요건 똑같죠, 그렇죠? 10의 29승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대략 38승, 그 다음에 308승 이렇게 됩니다. 둘 다 38, 308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자, 이 정도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건 지수부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 새로 올리긴 했는데 요 지수부가 왜 38이고 308이냐? 우리가 지금 더블인 경우에는 11개 비트로 이 친구를 표현을 합니다고 했어요. 11개 비트. 그러면 이제 양수, 음수 포함하면 반반이 되겠죠. 10개의 비트로 표현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대략 1024입니다. 1028인가 1024인가요? 그죠. 1024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표현하는 게 2의 1024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2의 1024승. 요거는 이제 10진수고, 요건 2진수로 이 1024승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이제 우리가 승으로 따졌을 때 3으로 나누면 10승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서 3, 3은 9, 3, 8에 24, 그래서 308승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11개 비트는 뭐를 얘기한다? 2의 1024승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10진수로 308승이니까 얘는 2의 1024승, 308승. 보통 3으로 나누면 딱 비슷하게 대략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플러트도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산자, 변수 빼먹었다죠. 변수. 자,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 그랬어요.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자,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데이터고 왼쪽에 있는 건 변수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먼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먼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데이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변수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10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변수를 보통 그릇처럼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릇처럼 표현하고 A가 10을 참조하는 이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가장 컴퓨터랑 가깝게 기억하는 거라고 했고요. 더 정확하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주소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주소 1, 2, 3이라는 주소를 만들고 여기서 누구를 참조해요? 1, 2, 3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내가 참조하려고 하면 주소로 가서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구조로 컴퓨터가 변수를 구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자바 10 버전에 쓸 수 있는 유동적인 어떤 데이터도 참조 가능한 데이터 타입인 벌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앞에다가 타입을 써주는 변수를 쓴다 그랬죠. int인 변수인 i, float인 변수인 float f, 캐릭터인 변수인 ch, 문자열인 변수인 s. 그래서 데이터는 꼭 똑같은 걸 이렇게 참조를 시켜야 하고요. 똑같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컴파일 오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오류죠. 그쵸? 볼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잠깐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장이 안 되죠. 클래스로 바꿀 수 없는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선생님 왜 실수를 F에 못 담나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친구는 무슨 타입이라서? 더블이라서죠. 더블. 더블은 크기가 몇이라 그랬죠? 방금? 8. 그죠? 이 친구는 몇? 4. 그죠? 크기가 훨씬 작으니까 참조할 수 없죠. 그래서 플러트 표기법인 F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책, 우리가 자바의 완전 정복이라는 책에는 형변환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형변환. 요건 이제 제가 뒤쪽에 가서 여러분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형변환을 배우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뒤로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 정수, 실수 배우고 연산자 배웠죠. 연산자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곱하기죠. 나누기, 남은 나머지 이렇게 배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이한 거 증감 연산, 그죠? 증가, 감소 합쳐서 증가, 감소 이렇게 합쳐서 증감 연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이렇게 있고요. 자, 내가 A에다가 A 3을 더한 값을 다시 대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0이었다. A를 3을 더한 13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더하기는 이라고 하는 대입연산자. 더하기는만 되는 게 아니라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증감연산자가 앞에만 있을 수도 있고 뒤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야죠. 뒤에 이걸 우리가 전위, 이거도 후위 이렇게 부르는데 전위는 내가 곱하기 전에 연산을 하기 전에 먼저 더하고 연산하겠다. 이거는 연산하고 더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전위, 후위 쓴다 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개발자들은 전위를 많이 쓰는데 종종 후위도 씁니다.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한 2달, 3달 있다 보면 뭐 별거도 아니에요. 죠? 별거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고돼 보이지만 뭐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 비트 연산. 자, 우리가 데이터는 특히 이제 수로 된 데이터는 비트로 저장된다 그랬습니다. 비트. 비트라는 거는 요거 하나를 우리가 비트라 하죠.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자, 이거를 0, 1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약에 이제 요게 4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가 신호가 다 있다. 그러면 이제 0 이거를 우리가 1, 2, 4, 8이니까 15가 되겠네요. 15.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숫자라는 게 음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음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비트를 4개로는 하지 않고 8개로 하겠죠? 그죠? 우리 주소는 하나의 바이트로 하니까 이렇게 8개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요게 다 신호가 있는 걸로 한번 볼까요? 요게 다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0이고, 그죠? 이게 0이고, 자, 1, 2, 4, 8, 16, 32, 64, 128, 200, 뭔가 잘못됐다. 256 맞나? 아니요. 하나 더 샜네. 그쵸? 지금 여기 5개 있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다 더하잖아요. 자, 요걸 다 더하면 256 빼기 1이랑 똑같대요. 이게 좀 특이하죠?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것에서 빼기 1한 게 요거를 다 더한 값이래요. 그래서 이게 255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0부터 255까지 숫자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숫자는 음수가 있다 그랬죠? 음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앞에 거를 우리가 숫자로 안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 앞에 거. 부호 비트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게 양이거나 이게 음이거나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정수 표기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연산을 좀 용이하게 위해서 자,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자, 이게 0이고 자, 이게 0이고 자, 여기가 부호 비트니까 마이너스인데 이거 전체를 다 더한 숫자니까 128 이렇게 하기로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기로 하고, 요거를 뒤집으면 마이너스라고 하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0, 0이거나 마이너스 0. 그런데 이제 0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한 칸 양보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정수로 몇이죠? 15죠, 그쵸? 이거를 뒤집으면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15인데 아까 0에서 마이너스 1 된 것처럼 어떻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했죠. 이게 뭐다? 정수를 비트로 표기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 너무 어려우면 자, 요거 빼기 빼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죠? 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1, 2, 4, 8이니까 요걸 다 더해서 15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쉬프트 연산 배웠어야죠. 쉬프트 연산. 내가 이쪽으로 두 칸 이동해. 그러면 여기가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채워지겠죠. 요게 뭐다? 시프트 연산. 시프트 연산. 반대쪽으로 이동하겠죠.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수연산 해봤어야죠? 보수연산. 요건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음이냐 양이냐 그걸 이해하셔야지 보수연산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면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죠? 내가 5를 보수하면 마이너스 6이다. 10을 보수하면 마이너스 11이다.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31을 보수하면 뭐다? 마이너스 33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럼 이거 왜 배우냐? 시험 때문에. 무슨 시험? 정보 처리 기사.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면 정보 처리 기사를 따야 되는데 그때 시험에 나와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본 게 마지막 논리곱, 논리합 배웠습니다. 논리곱, 논리합. 자, 그래서 곱하기, 말 그대로 이제 요거는 곱하기고요. 이거는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더하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곱하기를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0은 0이죠. 말 그대로 비트도 마찬가지. 요거의 논리 곱인데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0은 0입니다. 이제 논리합이 조금 다르다 그랬죠.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렇죠? 비트로 더하기 하면 그냥 1이다. 그렇죠? 1 더하기 0도 1이다. 그래서 여기는 다 1이고 자 이게 여기서는 1 더하기 1만 1이죠. 그렇죠? 좀 특이한 이런 연산이 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안 알려드렸는데 요 책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알려드렸는데 요 책 때문에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자, 배타적 논리합 요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두 개가 달라야 1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1은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이거는 0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렇죠?
논리 합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영은 뭐예요? 두 개 같아요? 웃고 있는 것 같았죠? 울고 있는 건가요? 자, 이거는 당연히 0이죠. 두 개가 이렇게 달라요. 그때 1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랐을 때만 이것은 1이에요. 같은 거는 무조건 0이고 다른 거는 무조건 1. 그래서 배타적 논리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전에 이렇게 정리만 일단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개발자로서 if문이라는 걸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한 2분? 3분쯤 시작할게요. 23분쯤에 쉬었다 가서 우리가 if문 한번 배워볼게요.